아니 사실 원일이 형은 이제 친구잖아요. 박주호 좀 유튜브나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좀 어떠셨어요? 박주호 다웠다. 아 박주호 나왔다. 네, 박주호가 대학 시절부터 저는 지켜봤을 때 거수기 역할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위원 참여하면서도 대학 시절에도 동료들 중에 밉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예스맨이니까 그냥 넘어가. 네. 그랬으면 주호는 이제 이건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지 알지 얘가. 아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얘기하고 타입이구나.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좀 힘이 돼주고 싶어요. 얼마나 본인이 지금 이런 압박을 받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원 형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주호를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좀 방패막이 먼저 돼서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2024년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히든풋볼 화요부. 안녕하세요, 황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이제 뭐 그런 감독 선임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환희 형 그리고 주원이 형, 종윤이 형 셋이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인 게 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 감독 선임 문제 때문에 뭐 K리그고 뭐 유로고 코파고 지금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대한축구협회가 이 박주호 우리 형님을 또 이 기사를 잠깐 보면 모 위원은 과하게 말한 게 있긴 하나 사실 이제 용기 있는 발언이다 라고 밝혔고, 또 다른 위원은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하고 참여를 해왔다, 본인 채널 이익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한축구협회 KFA는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박주호 위원의 영상 발언에 대한 유감의 글이라는 장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보도자료죠, 이게? 예, 보도자료를 남겼는데, 이 보도자료 내용은 뭐 이제 간단하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건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박주호 이제 위원이 몰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언급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사의 표명할 당시의 상황을 뭐 이제 설명한 그런 글들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박주호 위원에게 이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영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뭐냐면 지금 이 협회가 협회가 발표한 이 글 안에는 박주호 위원이 홍명보 감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영상에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었다. 근데 박주호 위원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예.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홍명보 감독이 후보에 있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 아니었다. 그리고 외국인 감독으로 박주호 위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고 표류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된 거다 라는 게 영상에 찍힌 거예요. 네.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박주호 위원은 진짜 몰랐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처럼 협회가 발표한 글처럼 박주호 위원이 알았다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임생 그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뭐라고요? 그 본인들이 그 세어 나갈까봐 네. 위원들에게 그러니까, 알리지 알지 않았다. 알리지 라고 않았다라고 본인 했잖아요.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물론 후보군에 올랐던 건 알고 있겠죠. 네. 왜냐면 네. 국내 감독에는 홍명보 감독이 계속 거론이 됐으니까. 있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브리핑을 할 때, 왜냐면 그랬대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끝나면 그 단톡방에 뭘 올리면 바로 외부로 계속 헤어나가는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새해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따로 통보 안 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원일이 형 의견에 일단 동감을 좀 하고, 이거랑 약간 별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익명의 그 위원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름 까세요. 예. 아니 박주호 위원처럼 그치. 이름 까고 얘기하세요. 아니 무슨 본인들은 익명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뒤에 숨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유지협약서 서약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진짜 치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저는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 말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리고 그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한 거 근거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임생 기술자가 얘기했잖아요 브리핑에서 이거 계속 새나가는 거 너무 좀 있었다고 이전까지.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고소하세요. 그냥 그치. 그분들도 비밀유지 서약을 어긴 거잖아. 핸드폰 까야지 뭐. 포렌식 다 해서 네, 해야지. 핸드폰 까야지 뭐. 네. 그래. 아니 이게 지금 박주호 의원만 잡고 잡고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핀트를 협회가 되게 못 잡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쭉 봤을 때. 그리고 나는 그 항상 아직까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 정혜섭 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이 이임생 이사가 기술 총괄 그 이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감독을 선임하는 그 과정의 최전선에 있었잖아요. 그 근거도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기술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빠그러졌을 때 5명 남은 사람 5명하고 그냥 새로운 사람 딱 와가지고 이임생 기술사 와가지고 감독 딱 선임했다. 이게 맞는 절차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도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몇 가지 해가지고 좀 약간 본인들이 좀 억울한 거 이런 거 뽑아가지고 좀 발표한 거밖에 안 된다. 그치. 네, 라는 생각이죠. 아니 사실 원일이 형은 이제 친구잖아요. 박주호 좀 유튜브나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좀 어떠셨어요? 박주호 다웠다. 아 박주호 나왔다. 네, 박주호가 대학 시절부터 저는 지켜봤을 때 거수기 역할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위원 참여하면서도 대학 시절에도 동료들 중에 밉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예스맨이니까 그냥 넘어가. 네. 그랬으면 주호는 이제 이건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지 알지 얘가.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얘기하고 타입이구나. 이제 빠른 87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총대 메고 용기를 내주신 거잖아요. 그쵸. 덕분에 우리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고 뭔가 감독 선임에 있어서 너무 찜찜한 어떤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박주호 의원의 용기가 정말 큰 역할을 지금 하지 않았나. 빗주호, 대주호 뭐 지금 채팅창에 얘기가 나오는데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사실 이제 그 협회 내부에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박주호 제가 영상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지만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위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부분- 연령별 대표팀 뭐 관련해서 얘기도 나왔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거기를 이제 긁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자기 맡은 임무에 역할에 충실했어야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새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어쨌든 또 다시 이제 결성이 되면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게 그 이제 절차, 뭐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팀 감독을 좀 잘 선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결국 그것도 위배되는 겁니다. 아니 연령별 대표팀은 대표팀이 아닌가요? 그 대표팀 자리를 그런 식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에 저는 일단 되게 좀 어이없음을 많이 느꼈고. 저는 어이없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신선하진 않아요. 예상을 하셨군요. 아니 뭐 이럴 예상이라기보다 거라고. 네, 이런 판이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네. 아니 진짜 오늘 이제 협회 그런 입장문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제 읽으면서 도대체 이거를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자고 한 사람은 누굴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들고 이게 나왔을 때 역풍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내용이 나왔나 좀 싶었거든요. 전 그런 느낌이 일단 먼저 들었거든요. 이번 일은 진짜 빨리 처리하는구나. 나도 그 생각 들었어. 오히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특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일은 진짜 빨리 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실 상황이나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작 처리할 거는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대응이 빨라가지고 네, 대응이 그래서 그냥 빨랐다. 하면 할 수 있는 집단이라니까. 내가 봤을 근데 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쿵짝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 그거에 좀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는 되게 입장 표명이 빠르고 협회 이 몸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통을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하고 이제 지켜내야 될 선수들 그다음에 뭐 이게 박주호도 이제 은퇴한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뭐 할 얘기 있으면 우리 협회 일 아닙니다. 선수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바바바박 화살 돌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신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접하고 있을 거잖아요. 뭐 막말로 뭐 우리 채널에 관련된 그런 거 볼 수도 있고 타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다 접하고 있을 텐데 그 박주호
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지도자 관련해서 의견을 냈을 때, 야, 조야, 너는 지도자를 안 해봐서, 아니, 막 그런다.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박주호 이 위원이 지도자를 안 했을 뿐이지, 경험적인 거나, 그런 굉장히 트렌디하고 선진적인 유럽 축구를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분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만난 감독들의 면면을 보세요. 투엘 감독이 박주호 이제 위원 만나서 잘 지내냐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인사를 하게 된 사이인데 제가 여러 선수들과 경험을 했을 때 네. 주호는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말 잘해, 똑똑하고. 잡기에 능해요. 다 잘해. 농구도 잘하고, 약간 팔방미인 축구도 잘하고, 스타일이구나. 게임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사실 나는 이렇게 할 거면은 이제 기술위원회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그 하고 싶은 사람이 두세 명 모여가지고 감독 선정하고 앞으로 뭐 홍명관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수뇌부들이 계속 있는 한 그냥 뭐 이렇게 생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제는 생쇼 하지 마라. 뭐 되게 절차 있는 척 하지 말고. 네. 진짜 이렇게 할 네, 거면 진심이야. 아, 그럼 전력공학위원회 왜 해?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뭐 하고 고소하고 뭐 다른 거 헌물 키고 있고 뭐 김치국 마시고 이렇게 할 거면은 그러지 마라. 괜히 6개월 동안 우리가만 뭐 닥쳤던 뭐 걔 뭐 지붕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뭐 한 건데 우리가 계속 방송하면서 그렇죠. 네. 저도 어제 그 주호 방송 보면서 그 제가 여기서 그 아들 이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김주드 벨링엄 예. 주로 들어갔는데 김주드 벨링엄을 혹했지만 네. 그 호적에 주호라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김주호가 네, 됐군요. 김주호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 애기 이거 밥 먹이면서 네. 주호야 불러주는데 히든 켜놨거든요. 계속 주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 잘 졌다 주호로 그게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좀 힘이 돼주고 싶어요. 얼마나 본인이 지금 뭐 이런 압박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원 형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주호를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좀 방패의 막이 먼저 돼서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사실 뭐 축구계에서 저희가 뭐 미치는 영향력이 뭐 사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이 축구 팬분들이 진짜 박주호 위원에 대한 그거를 지지를 엄청 보내줘야 돼요. 뭐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박주호 위원은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경험이 많고 인맥도 있고, 그리고 뭐 지도자나 이런 것도 유럽에서 뭐 충분히 연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는 안 하거든요. 박주호 의원은 저는 진짜 본인이 많은 걸 잃을 걸 각오하고 이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위원 중에 그 얘기한 아까 그 본인 뭐 채널 이익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박주호 의원이 이 채널 그 영상 수익 얻으려고 지금 이거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응할 가치가 없지. 네. 만약에 내가 찍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럼 맞아요. 일부는 아니에요. 맞다. 100%예요. 아, 100%예요?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박주호는 무슨 유튜브만 찍으면 다 이익 내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다 요즘 사람들이. 네. 무슨 유튜브만 찍으면 막 돈 벌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레벨이 있어요. 박주호 레벨이 저 위에 있고 나같이 여기서 그냥 축구로 썰프에는 수익 창출이 맞고 다르다고요. 아니 박주호 의원이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 이제 본인 막 가족 네. 이런 것도 올리고 되게 좀 재밌는 거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박주호 의원이 유튜브를 먹고 살려고 그 유튜브 채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박주호 위원의 위치에서 이 영상을 올려서 얻는 어떤 수익이나 이득보다 그 영상을 올림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가 훨씬 커요. 근데 그런데도 그걸 감수하고 영상을 올린 거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막말로 박주호 의원 이 영상 안 찍고 그냥 이렇게 쭉쭉 있다가 나중에 간단하게 입장 표명만 하면 돼요. 편하게 가려면. 그때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랬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해도 돼요. 근데 각 잡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사실 영상이 텍스트보다도 훨씬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그 라이브틱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워딩도 정확하고. 왜냐면 그 기사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옮겨 적어가지고 텍스트화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100% 똑같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찍은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박주호 전 선수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 상황 설명해 드립니다.
라고 한 그 아주 순수한 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주호 선수하고 지금 친분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저 환희처럼 뭐 친분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때 퀴즈쇼나 뭐 한 번 같이 했었지 네, 그때.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본인이 이제 나름 어떤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려고 이제 그 기술위원회에 들어갔죠. 네. 근데 본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주 개판이야. 가관이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본인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영상을 찍은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우연찮게 홍명보 감독의 문자가 딱 뜬 거가. 그치. 그러니까 한 2시간만 늦게 버렸어도 그 영상이 안 나갔을 그치, 텐데. 그치. 근데 그 문자가 딱 오니까 자기는 황당감, 자기가 생각했던 기술위원회의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과 마무리가 마침표가 완전 다르니까. 그치. 마무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황당한 표정이 영상에 드러났고, 근데 거기에 이제 협회가 발끈해서 모른 척 한다. 저 알았으면서. 거짓말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글 올리고 한 거 아니야. 사실 맞잖아,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무 이거 자체도 씁쓸하다 이거죠. 아니 박주호 그 해설위원이 얼마나 좋은 선수였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대표를 위해서 물론 자기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선수가 되고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뛴 거겠지만 그래도 박주호 선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만큼 또 즐거웠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런 선수를 대우해주고 같이 좀 뽀드마 주면서 으쌰으쌰 하는 선배 후배, 그다음에 협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내부 골봤자 새끼 가라 고소하네 뭐하네 되게 그렇게 심한 말 한 거나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 한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서로 막 이게 막 그 쪼개지는 모습이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골마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호가 칼로 쫙 지금 상처 잘랐다. 네, 네. 고름을 쫙 뽑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르고 있는데 고름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버티고 있는 거죠. 안에서 더 옆에서. 골무려고 하는 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정말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되고 이 영상 보시는 축구 팬분들도 진짜 의견 많이 내주시면서 박주호 위원에 대한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 전력강화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들 그리고 박주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언사를 통해서 이상한 소리 하신 분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저 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겠지만 그 저는 원래 이런 축구적인 이슈로 그렇게 흥분을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열받았을 때가 그 저 YTN 가서 클린스만 얘기했을 때 있죠. 그쵸, 그때. 아니 제가 그때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앵커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진짜 필터 없이 다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옷인가 그 발언 그때 진짜 그 열받은 마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때보다 더 열받는 것 같아. 이 사안이. 근데 이게 사실 그 뭐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뭐 욕도 많이 먹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진짜 진심으로 제가 봤을 때 자기들 왜 욕먹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유추가 안 하다니까. 그 관계자들이 하나하나 툭툭 던지면서 기사화되는 걸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핀트도 못 잡고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핀트도 일단 못 잡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왜 욕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봤을 때 얘 나 욕하네? 화나네? 그 옛날 그 무도에 나왔던 거 있죠? 진짜 딱 그거라니까? 이 새끼들 왜 나 욕하지? 열받네? 그러니까 잘못한 건 박주호 얘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가관이에요, 가관. 솔직히 어제 그 이임생 그 기술 이사. 기술 이사 이임생 기술 이사가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사실 뭐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 거 협회장도 몰랐다. 협회장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아니 근데 그러면 그렇게 불편히 당당하게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느 정도로 이제 이런 이 집단이 굴러가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협회장이나 중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참 이 개념 자체가 우리랑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5월인가 6월에 이거 히든 찍을 때 네. 대표팀 감독 슈퍼스타 K처럼 대국민 투표로 하자. 얘기했었다. 지금 이 사람들도 투표를 했잖아.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그게 오히려 한 55% 정도의 그 동의는 얻었을 걸.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뽑았는지 하는 대한 것보다 절차나 근거는 있는 거니까. 진짜. 이게 봐도 진짜 이 협회 유감의 글을 이걸 쭉 읽으면서도 너 이게 협회 아는 사람 없냐? 이게 협회에 아는 사람 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서 좀 취재 좀 하고 싶다. 내가 사실 좀 약간 뭐 그냥 하는 소리지만 좀 취재할 때는 있긴 하거든. 네.
약간 그 협회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네네. 그래 한번 좀 해볼까? 약간 르뽀 형식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했어. 근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협회에 일했던 뭐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찾아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 인터뷰를 하고 네. 그리고 좀 그런 분위기를 좀 그런 영상 한번 찍어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협회가 뭐 그런 인터뷰 뭐 동의하겠습니까? 그냥 본인들 뭐 일방 소통이 아니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만 이제 쭉 하려고 할 거고. 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답답하신 만큼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고 이게 참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박주호 의원한테 우리가 좀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박주호 상황이. 의원이 되게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본인이 그거 가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걸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쵸.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평생 동안 항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밀 유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비밀 유지도 그동안 잘 되지 않았던 기술위원회였었고 그리고 박주호 의원은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그래서 그런 좀 법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게 고소가 되는 그런 사안인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 불을 이제 끈답시고 물을 부었는데 그게 이제 기름이었던 거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막 이제 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뭐 여러모로 저는 진짜 박주호 의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뭐 저 뭣도 아니지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참 드리고 싶네요. 뭐 진짜. 손변 전화 연결하라고 하는데 아직 그 손변하고 이제 통화가 지금 그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된다면 제가 손변하고 또 그 이거 끝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다시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 형이 또 편집하나요? 제가 지금 편집한 게 40만 넘었거든요. 첫 편집이었는데. 그거 뭐 편집 그냥 쭉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냥 괜히 그래도- 있어 보이려고 그 아니야. 어도비 프리미어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야. 인스타에 올린 거 아니야? 그래도 몇 개는 아주 중요한 부분 잘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잘라야죠. 그런 걸 다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편집 제작 맞대였다. 아니 그거 아시나요? 제작진들 사이에서 그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 소니가요 컨텐츠 뭐였죠? 아 그 소니가요 기억 안 나세요? 뭐였죠? 그 손변이랑 이제 같이 했어. 네네네네. 그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니가요. 네, 네. 그 소니가요 편집 걸리면 그 약간 벌칙처럼 생각했던 거 아시죠? 아, 그 편집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작업을 오래 해야 네. 되니까. 본인 셀프 편집 가능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협회는 지금 이제 이런 좀 상황이고 이게 전 추가적으로 내일 방송에서도 아마 또 이 협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내일 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이제 홍명보 감독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뭐 막말로 광주전이죠. 내일이죠. 내일이 네. 광주전이죠. 뭐 경쾌하게 뭐 물어보겠습니까? 다 뭐 그 감독 얘기만 물어볼 텐데. 팬들만 피해보고 선수들만 피해보고 하나는 거죠. 경기 집중이 안 대상인데. 되지.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참 이게 지금 제일 난감한 사람은 홍명보 감독이에요. 제일 이제 모든 전 국민이 홍명보의 입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나? 네. 난감한 그거 제일 상황이지만, 힘들 네. 거예요. 진짜 나 같으면 정말 히든 그 풋볼 예능인애가 얘기하는 건데 나 같으면 저 임생 이사님 없던 걸로 아시죠? 네, 저 아니, 여기서 근데- 좀 못 나갑니다. 근데 이건 네. 봐야지. 이건 봐야죠. 이 라볼 피아나 형태로 그 백스리를 만들어서 네. 형태를 운영을 하는지 뭐 이런 빌드업을 통해서 프로그레이션, 볼 전진이죠. 예. 그래서 상대 측면을 근데- 라인 브레이킹 하는지 이런 거는 지켜볼 만하죠. 근데 그래요. 어진이가 이제 선수 출신이니까 기자회견 했을 때 라볼피 하나 얘기 나왔을 때 기자회견이 어땠어요? 아니라 기자회견이 아니라 선수 미팅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욕 먹습니다. 그런 용어 쓰면은 그게 무슨- 뭐야? 우리는 뭐라노? 뭐라카노 뭐 이런 느낌 받지. 아니 근데 그 이제 그 기자회견 봤어요? 보고 나서 아니, 뭐야, 지금 이거? 아니, 지금 축구인 중에 그거 안 본 사람이 어딨어? 기자회견 봤는데 그 난 그 부분이 제일 제일 좀 제일 너무 오그라들었지. 오그라들었어요. 다 똑같더라 이거. 어택킹 서드에서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상대 측면을 카운터 크로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라볼피아나 설명 영상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이거 설명을 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앞에 있는 PD가 급하게 또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작고지 불러가지고 찍었는데 조회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볼피아나 그리고 이인승 감독이 말한 어떤 전술적인 어떤 그런 그 용어들 설명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으니까요.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뭐 라볼피아나니 뭐니 설명을 하면서 제시 마치는 누군지 모르고 네. 그 외국인 감독도 언급되는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넌 지도자를 안 해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예,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도 반복할 때마다 진짜 열받네요. 예.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뭐 난처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본인 선택을 아 한 어쨌든 거잖아요. 본인이 동의를 했으니까 간 거잖아. 이게 선택을 잘하지. 이게 만약에 정말 베스트 선택은 뭐였을까? 안 합니다. 계속 고사하는 거였지. 고사지, 고사한 지금 거지. 계기에서는 그치. 그치? 그냥 본인이 그동안 팬들에게 뱉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팬들-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했어. 안 했으면 그러니까 나는 몰라. 대표팀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그치. 좀 거부 뉘앙스를 안 했어. 그러면은 됐을 때 아니 뭐 자기가 그런 말 한 건 아니니까. 뭐 어쨌든 이제 예전에 14년도 월드컵 때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래서 그런 개인의 좀 명예 회복도 있고 아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축구의 그런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월드컵에서 팀 잘 이끌어 봐야겠다. 이게 있었겠지만 아니 계속 얘기했잖아. 불과 7월 5일 수원 FC전까지 그랬다니까요. 거의 학을 뗐잖아. 네. 어. 안 한다고. 그리고 예전에 그랬잖아. 그 사람들 진짜 예의 없는 것 같다. 맞아. 큰 파도에서. 네. 근데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얼마나 그 거창한 예의를 이제 그 했길래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고. 근데 나는 여러분이 돈적인 얘기를 하는데 돈이었을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대표팀 감독의 그 직에 대한 그 뭐랄까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돈보다는 그 간절함? 그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그런 간절함이라 함은 본인이 약간 실패했던 거에 대한 명예 그렇지. 회복이나 이런 걸 그렇지. 얘기하는 거죠. 2014년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굉장히 실패를 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나오는 것도 이제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대표팀에 가서 뭔가를 이제 해보겠다는 그 뭐 간절함 내지 뭐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울산 얘기를 좀 해보죠. 바로 이게 어쨌든 올 시즌 우승 경쟁 중입니다. 지금 뭐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올 시즌은 약간 그 1강이 좀 없는 느낌이잖아요. 뭐 김천도 있고 그리고 강원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포항도 포항 있고. 있고 여기엔 또 울산 있고 하면서 수원 FC도 잘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 한 세 팀? 한 네 팀 정도 이제 막 우승권 가지고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즌 중도에 이제 감독이 하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저랑 형철이랑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지금 이제 울산 감독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뭐 따로 나는 뭐 김도훈 감독 얘기가 좀 있던데. 그 일종의 루머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지금 뭐 정말 다양한 글들을 보고 있는데 이때다 해서 김도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당장 뉴스에서도 기사에서도 뭔가 언급된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내년 클럽 월드컵을 어쨌든 바라보고 있는 이제 1년 남은 지금 울산 HD의 상황인데 웬만하면 좀 야망이 있고 좀 장기적으로 이 팀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면 좋겠다는 건 뭐 누구나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울산 자체가 클럽 월드컵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신경도 많이 그리고 쓰고 어쨌든 기대도 이제 많이 하고. 개편이 네.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나가는 대회이기도 하고. 네. 네. 큰 대회가 됐으니까.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국내 감독만으로는 사실 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도 지금 감독을 정말 열심히 찾고 있을 텐데 해외에도 좀 눈을 좀 돌려보고 정말 이 팀을 말씀드렸어요. 클럽 월드컵 나가는 팀이면 그 기회를 100번 1000번 활용을 해야죠. 그럼 그 국제 무대에서도 팀을 빛내주고 또 대한민국의 K리그1에 빛내줄 수 있는 감독이 누구인지는 잘 선택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니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박주호 위원을 감독 선임 위원회에 넣으세요. 울산 FC. 감독 선임위원회. 그러면 좋은 감독 풀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누면 어떨까? 역시 또 이제 친구.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예능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울산은 어쨌든 이 김광국 대표가 공식 입장을 또 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 관련해서 이제 뭐 팬들이 많이 속상해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홍 감독에게는 혹시나 국대 감독 선정에 실패하고 최선이 홍 감독이라고 이제 요청을 해온다면 도와줘야 한다는 메시지는 수시로 전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뭐 최종 결정 책임은 홍명보 감독 본인 몫이라는 거는 부정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이게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느낌의 입장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게 무슨 어떤 그 팀 구단에서 쓴 것보다 대표가 이제 네. 본인이 이제 쓴 거잖아요. 약간 심경 팬들에게. 토로하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그 내용이었는데 뭐 잘 보내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네, 잘 보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이거 입장문 나오고 나서 뭐가 좀 뭐 달라진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사실 뭐 구단의 입장문이 우리 좀 가려운데 긁어주는 정말 속 시원한 글이 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일단 구단 정말 오피셜한 자료에서 뭐 축구협회를 바로 비판하거나 홍 감독님을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를 비판하거나 이게 구단 입장에서의 뭔가 공식 성명문으로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이 딴 팀으로 옮기는데 위약금 딸랑 주고 확 옮겼어 시즌 중반에. 그때는 이제 그 구단도 아 진짜 예의 없다. 뭐 이렇게 시즌 중에 가냐 이런 얘기 구단 자체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진 않죠.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이 글이 막 엄청 지금 시국에서 비중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아 구단 입장에서 뭐 내야 되는 어떤 형식적인 글을 썼구나라고 생각은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전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나는 결정과 관련해서는 홍 감독의 몫이다. 네. 이 얘기 있잖아요. 그 문구가 그렇지만 지금 있죠? 최종 결정과 책임은 홍명보 감독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보도들 중에 뭐 홍명보 감독이 뭐 혹시 추측하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모기업이 어쨌든 현대 쪽이기 때문에 현대 쪽의 어떤 입김으로 인해서 뭐 홍 감독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말 일부의 어떤 추정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서 딱 읽히는 내용은 전 그거거든요. 결정은 오로지 홍 감독의 몫이었다. 홍 감독이 결국 직접 결정을 한 거다. 어떻게 보면 결정의 주체가 홍 감독에게 있다는 거를 약간 넌지시 저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내용도 있어요. 뭐 어쨌든 울산은 훌륭한 감독 만나서 잘 살 겁니다. 약간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뒷부분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훌륭한 감독 모셔와서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네. 처음에 홍 감독에 대해서도 일부 미흡한 마음을 느끼셨던 분들도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흡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나갈 사람 나갈 사람이고 우리는 어째 더 새로운 훌륭한 감독 찾아서 우리만의 갈 길 가겠다. 그러니까 홍 감독님은 홍 감독님 갈 길 가세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약간 저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 확실한 거는 이 입장문이 나오고도 팬들은 광주전에 엄청난 야유를 아마 쏟아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심지어 문수잖아. 문수에서요. 그 경기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분명 좋지 않을 것이다. 팬들도 계속해서 야유를 좀 보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만약에 경기장에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은 반응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홍 감독에 이제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그 전주를 좀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그 내일 전북도 경기가 있어가지고 좀 오랜만에 전주동 가서 경기를 제주. 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내일은 이제 아마 회사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울산 가요. 왜요? 이게 왜 가요 울산? 한 달 전에 정해진 출장이었었거든요. 네. 네, 이거 뭐 일이 있어서 가요. 네. 출장에 네. 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일하러 가요. 출장하러 가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 타이밍이 이렇게 됐네요. 약간 뭐 신의 계시 아닐까? 네, 거기 가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해와야 되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가가지고 울산의 분위기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를 가는 거죠? 네, 문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회견 들어가겠네. 직접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우리가 라이브하게 이제 또 상황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바로바로 또 전달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가요? 뭐, 네. 사실 내일 뭐 초미의 관심사지. 홍명 감독 첫 야, 마디가 뭐 뭘지. 고프로라도 가지고 가야 되나? 고프로가 아니라 그 이제 그 라이브가 되는 그 대단한 방송 장비를 들고 형이 이렇게 찍어야 돼 그걸 가가지고 기자회견 라이브라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시즌 도중에 어쨌든 감독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중도에. 이러면 사실 선수 입장에서도 저는 되게 흔들리는 요소가 많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미 그 홍명보의 아이들로 선수가 지금 맞춰졌잖아. 네. 그럼 그 선수들은 어떡할 거냐?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그 새로운 감독의 시스템에 다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어떻게 기존에 있던 선수들 마찬가지고. 나이 많은 선수들은 더 마찬가지겠죠. 본인 믿고서 왔으면은 아마 감독만 맞으면 33살, 4살 때는
한 4년, 3년 정도는 감독 차이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감독이 나는 뭐 플랜이 없어. 나는 나이 많은 사람 싫어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나는 뭐 더 볼 차는 선수보다 뭐 빡신 선수를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감독 성향을 믿고 팀을 옮겼던지 아니면 지금 경기를 뛰고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울산 팬들도 좀 뭐 클럽 월드컵이란 내년에 뭐 큰 어떤 일이 있긴 하지만 큰 대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잘 보내야 되잖아요. 잘 보내야죠. 근데 보면 아무리 멤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독하고 또 궁합이 안 맞으면 정책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울산 팬들은.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정우영 선수 오피셜이 이제 또 떴죠. 나왔잖아요. 야구 선수도 떴어요. 네. 그러니까 야구 정우영 특히 뭐 실력적으로 이 선수들을 이제 무시하는 건 전혀 없겠지만 어쨌든 그 감독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새로운 영입생들한테도 이거는 되게 좀 영향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진짜 홍 감독님 제자들이 많이 지금 울산에 와 있잖아요. 홍 감독님 따라서 나는 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봤었었고 선수 구성상 어쨌든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팀 분위기는 좀 뒤숭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괜히 들어서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들은 계속 울산 리그 시즌을 계속 보내야 되고 어쨌든 계속 1위 경쟁 중인 건 맞기 때문에 저는 경기장을 아예 안 가는 거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서 선수들은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에 대한 응원은 그건 당연하지. 그런 와중에도 지금 선수들은 어쨌든 한 팀으로서 뛰려고 할 것이고 뭐 홍 감독님 나름대로 갈 길을 가더라도 울산은 울산대로 또 우리 갈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가서 뭔가 야유를 쏟아낼 부분에서 쏟아내더라도 경기가 진행 중일 때 선수들 응원하는 거는 오히려 더 많이 응원을 쏟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지 이 이슈 때문에 우리가 그냥 2024 시즌 포기하면 되겠어요? 울산이 그냥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즌 자체는 구단 위에서도 잘 마무리해야 되고 우리 항상 가던 길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내일 경기 잘해야 되는데 울산 그러면 내일 진짜 부담되겠다. 지금 울산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저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뭐 감독 이슈도 감독 이슈인데 그 의자 교체 그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뭐 빨간색으로 이 얘기 있죠, 칠한다는 경기장.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지금 이제 초용전사에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파란색 문수구장 파란색으로 빛나야 될 그 울산 HD 홈 경기장에 빨간색 좌석색이 들어온다는 거는 축구팀을 이제 이해하는 한 명의 어떤 주체로서 저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지금 울산 시 측에서 그런 내부적인 얘기가 논의됐다라는 게 기사에서도 언급이 좀 됐는데 부디 좀 팀 컬러에 어긋나는 그런 빨간 좌석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울산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는 게 지금 보도에서 나와 있어요. 진짜 바꿔요? 이게 논의 중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왜냐면 울산 구단이 최근에는 거죠. 진짜 많은 관중들 찾아오고 이전하고도 완전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구단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존중을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산도 그것 때문에 좀 논란 많았었잖아요. 요즘도 아산은 가끔이 아니고 요즘 하이라이트 보고 있는데 계속 빨간 옷 입고 있더라고요 홈에서도.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뭐 어디를 지지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생각이 봐봐 예를 들어 문수에 빨간색 의자가 들어왔어요.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미간 좀 이상하잖아. 근데 빨간색 의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걸 보고 빨간색? 그러면 내 정치인은 앞으로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지 정치적인 것 때문에 빨간색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르죠. 얘기가 그건 계속 모르죠. 나오니까. 그건 모르죠. 네.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럼 아산도 그만해, 이제 그래. 그런 거. 그 빨간 유니폼을 보면은 역시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반대로 충남 아산이 파란색이 홈 유니폼이라고 해서 그래 역시 우리 팀을 따라서 내 정치는 파랑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울산 지금 아무튼 뭐 이것저것 되게 너무 많은데 네.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북도 예전에 그 의자색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전북은 그 약간 이상한 우리끼리 한 뭐 무슨 색이라고 해? 그 민트 초코색 민트 의자랑 초코색이랑 되게 분홍색 색깔이랑 발제하는 있었어요. 분홍색이랑 막 근데 그걸 전북 지금 초록색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 원정석 쪽 빼고는 원정석은 맞아요. 어쨌든 원정 팬들이 안 원정이니까. 된다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이걸 왜 역행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쵸. 네, 감독 때문에도 지금 울산 팬들은 여러모로 심적으로 힘들 네. 텐데. 그래서 울산 경기를 안 가는 거는 저는 굳이란 생각이 그거는 홍 감독에 대한 보이콧의 메시지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꿎은 울산만 피해를 보는 거니까. 사실 홍 감독님 선택 때문에 울산 이미 피해를 본 게 있는데 굳이 또
경기장에 안 가서 더 구단에게 피해를 줄 이유는 없다. 홍 감독에 대한 보이콧은 저는 다른 수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울산 경기는 울산 경기대로 봐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팬들 응원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홍명보 감독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본 거는 결국 이제 K리그 감독도 이제 사퇴, 팀을 이제 떠나는 감독들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울산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 팀이 이제 하나 더 있죠. 인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코리아컵에서 붙어요. 곧 있을. 인천은 이제 조성환 감독이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선수들 행가를 받고 인터뷰장에서는 또 눈물까지 보이면서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 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천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다. 근데 최고의 감독이라고 불릴만 하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인천이 나가게 됐었고 뭐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산 박진석 감독까지 이제 나가게 됐는데 지금 보면 1부 리그 기준 볼게요. 대구 감독 바뀌었고요. 대전 바뀌었고, 전북 바뀌었고, 인천 바뀌었고, 여기 이제 울산 12개 팀 가운데 5개 팀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다사다난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조성환 감독님은 원일이 형도 같이 하셨잖아요. 좀 형이 보는 조성환 감독이 좀 어떤 분인가요? 뜨거운 마산 남자. 아, 약간 남자 완전 쌍남자 스타일인가요? 조성환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를 선수 생활 때 굉장히 최고의 선수로 대우를 해줬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2016 코파 결승인가? 그 아르헨티나 대 칠레 경기를 딱 보여주면서 그 메시가 울었던 그 경기. 본인은 투쟁심 있는 선수를 원한다. 그런 본인 스타일을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저랑 케미가 좀 잘 맞아서 저는 선수 생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만큼 좀 행복한 선수 생활을 했고 또 특징이 주중 주말 경기로 이어질 때 좀 피곤해 보이잖아. 그러면 감독님 주머니에서 공진단이 나와요. 그러면서 싹 하면서 남들 못 보게 공진단 하나씩 딱 찔러 넣어주고 선수의 진짜? 마음을 좀 얻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제주에서 생활할 때는 뭐 웬만한 맛있는 집 안 맛집? 먹어본 맛집 안 먹어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이제 꿰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야, 밥 먹자 이러고 가서 밥 맛있는 거 사주고. 사주시고. 그래서 제가 곁에서 본 조성환 감독님은 선수의 마음을 잘 얻는 그런 감독님이셨고. 공진단에 약간 그 제주 감독으로 부임하시는 분들 전통인가? 그 김학범 감독님도 진짜요? 진짜 이거 어디 뭐 공진단이 몸에 좋은가 보지? 확 오나 그게? 뭐 몸이 오는 것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널 생각하고 있으니 챙겨준다는 힘내라 뜻이 뭐 이런 느낌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어린 선수들 이제 다 할 때 이제 공진단 하나씩 이제 챙겨주고 스태프들도 이렇게 하나씩 막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꽤 가격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공진단이? 예. 또 싸구려주면 또 선수들 다 아니까. 그치. 굉장히 좀 비싼 것도 주셨던 것 같은데. 제주 스폰서 공진단은 아닐 테고. 그거 아니고 본인 사비로 예. 사셨던 것 같고. 예. 아니 그러면은 선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좀 약간 지지를 되게 많이 받는 유형의 감독님이었겠네요. 뭐 일단 그 마지막에 뭐 명주 울고 무고사가 또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제주에서도 제주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선수들 마음은 얻는 데는 그 능력 하나만은 굉장히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성환 감독은 굳이 이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매니지먼트를 되게 잘하는 유형의 이제 감독 그렇죠. 스타일이네. 예. 뭐 선수들 힘들 때 표정 관찰 같은 거 잘 해주시고 와서 또 미팅 같은 것도 해주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좀 필요하잖아요. 선수들 이제 또 선수생활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뭐 선수를 뛰게 만드는 거는 뭐 이 작전판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뭐 조성환 감독이 이제 눈물을 보였는데 이제 눈물을 보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인천이라는 팀에 대해서 이제 애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참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뭐 K리그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놓고 봐도 부진했었던 감독이 이렇게 좀 팬들 박수 받고 좀 좋게 나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업적이 명확하다면 그리고 사실 조성환 감독은 이런 업적, 성과 이외에도 인천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팬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경기장 가서 알게 지낸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후연장 때 조성환 감독님이랑 이제 사진 찍었던 그 인증을 이제 하시면서 예전에 팬들이 찾아갈 때도 한 명 한 명한테 항상 인사 잘 해주시고 막 이야기도 막 해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글을 봤었어요. 조성환 감독님이 인천 팬분들에게도 어떻게 다가섰는지 그래서 그 감독님의 진심에 팬분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알 수 있어서
올 시즌 잠깐 부진했지만 그래도 인천 감독으로서의 그 시간들이 정말 구단 입장에서 팬들의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면은 전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조성환 감독에게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별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 행가래 치는 장면이나 감독님 인터뷰하시면서 정말 우시는 장면이나 보면서 되게 저도 막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 뭐 나가는 타이밍도 본인이 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변화가 필요한 인천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도 존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인천 위기입니다. 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낭만적인 건 낭만적인 거고. 지금 마지막 승리가 네. 대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5월 18일 대전전이 5월 마지막 18일이기 승리고.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물론 이제 인천에서 좋은 성과를 낸 조성환 감독이긴 했지만 이번 시즌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천도 빠르게 지금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북이 이제 또 먼저 2골 넣고 이제 2골 먹혔거든요. 네네. 그 경기 제가 지금 가오가이와 같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입중계를 했거든요. 대전전? 네. 아니요, 전 전북 인천 얘기한 건데요. 그 전에 김두현 감독 부임 초에 있었던 경기였어요. 죄송한데 그 전북이 맞아요. 네. 올 시즌에 그런 경기가 좀 많아요. 아, 그러네요. 대구전 네. 때도 먼저 2골 넣고 맞아요, 2골을 맞아요. 내주고 그렇고. 그 인천전 때도 이제 그랬죠. 그랬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번에 대전. 대구 네. 대전. 이번 대구는 이제 완전 박살났고 대전전 때도 이제 2골을 앞서가다가 이제 2골을 좀 내줬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리실 네. 만하다. 예. 분위기가 먹힐 것 같더라고요. 네, 후반전 딱 볼 돌리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예.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회식에 집중을 못했어요. 네. 예, 축구 먹힐 것 보느라. 같았죠? 느낌이. 불안불안했죠? 경기 왔을 때. 거의 뭐 후반전 20분은 상대 공 다 내줬었는데 뭐. 저는 시작부터 네. 예, 네. 대전이 더 잘한다. 예. 저는 송민규 딱 골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했었고. 티아고도 일단 후반에 어쨌든 추가골 넣었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김포는 따라잡았잖아요. 그렇죠. 밀리고 있던 경기. 저는 그 경기 직관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솔토하고 이제 충남 아산이었죠. 예, 네. 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 3대1에서 3대3 되는 경기를 애들하고 같이 봤는데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뭐요? 나도 이제 술을 먹었어. 그날 차도 안 가져왔거든. 너무 이제 맥주 한잔 좀 쉬는 날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술 많이 먹었어요. 네. 그 맥주 그 캔 그거를 플라스틱 컵에 알죠? 그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이 없어서 그 라면 그 박스에다가 아 이렇게 하잖아. 예. 6개를 한 번에 산 다음에 계속 벌컥벌컥 마셨단 말이야. 후반전에 3대1이 되네? 우리 적토마 그 감독님 너무 좀 단순하게 또 경기를 하시는 거야. 좀 때려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벌써부터 저렇게 하면 어떡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급해! 내가 이랬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막내딸이 둘째가 앞에 앉아있었거든?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김포가 기분 나쁘지? 그래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 빵 터지면서 알았어. 네. 아니 그 둘째 딸이 좀 통찰력이 있네. 네. 그래서 김포가 기분이 안 나빠가지고 따라간 거 그렇죠. 아니야. 기분이 안 나빠서 따라간 거죠. 형이 계속 천천히 해 지금 골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그래가지고 알았어 미안해 그랬지. 애기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너무 경기? 즐겁게 했죠. 근데 우리 둘째 딸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골 들어가서 막 춤추고 막 좋아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다 끝나고 아빠 김포가 는 거야? 진짜 3대3 됐는데 막 혼자 전화가 나가다가 김포가 는 거야? 귀엽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인천 조성호 감독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성적은 좋지 않지만 박수 받으면서 떠난 것 같고 뭐 주변 인천 팬들한테 물어보고 저희 이제 그 제국 PD는 인천 팬이잖아요. 제국이랑 이제 얘기해봐도 손변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최고의 감독이다. 진짜 딱 박수 치면서 이제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비록 성적은 안 좋았으나 이 마산 쌍남자 조성호 감독님. 가시는 길에 꽃길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그 전북의 색채가 또 여러분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시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감독 사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감독 선임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와중에도 세계 축구의 시계는 계속해서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 어쨌든 핫피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리버풀 레전드죠, 티아고 알칸타라. 뭐요? 시작부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자, 티아고 알칸타라 은퇴, 이적하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코치로 뭐 합류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명철 코비 평가는 티아고 알칸타라 어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짤막짤막한 기억들이 있죠. 제 2020-21 시즌 유니폼 막형은 티아고거든요. 티아고, 그쵸. 그 비싼 어센틱을 사면서 티아고라는 미드필더를 영입한 것에 대해서 사실 리버풀 팬들이 티아고 영입에 되게 반겼던 이유는 사실
그 기술적인 미드필더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컸어요. 근데 클롭 감독의 스타일이 미드필더한테 활동량, 좀 헌신 그런 부분 대표적으로 헨밀둠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좀 더 우아하게 패스를 풀어나오는 그런 대단한 어떤 테크니션한 미드필더가 그동안에 많이 적었기 때문에 리버풀한테 그런 미드필더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웬걸 그 직전에 바이에른 뮌헨 트래블 할 때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티아고 알칸타라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미치죠. 얼마나 찾았던 프로필인데. 그리고 그 반다이크가 픽포드에게 그 에버튼전 때 히샬리송에게 태클을 받고 무릎 부상을 또 이제 티아고가 당하면서 그 경기가 리버풀이 출혈이 좀 많았어. 너무 많았죠. 한 반년 정도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경기를 좀 못 뛰었다가 리버풀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해야 되는 후반기 때 딱 돌아와서 티아고가 와 좋은 패스를 막 뿌려주는 거예요. 우와 다르다 달라 역시 티아고는 역시 나오면 리듬이 다르다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부상이 반복되고 못 나왔다가 나왔다가 못 나왔다가 나왔다가 했다가 그 포르투전의 어뢰슛 기억하시죠? 저는 사실 티아고 알칸타라 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이렇게 쭉 오히려 공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게 슉 올라오면서 그 잔디 안 맞았을걸? 그냥 안 맞았어요. 공중에서 계속 이렇게 쭉 갔을걸? 공중에 머무르면서 그래서 어뢰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원더골도 남겨줬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부상 당했다가 사람들이 야 이거 티아고 믿으면 안 된다. 근데 나오면 또 잘해. 티아고 그래도 역시 나오면 다르다니까요. 우리 품고 가야 돼요. 이렇게 막 팬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하다가 올 시즌 아스날전 아마 5분 출전하고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 시즌이 사실 티아고라는 화려한 선수에 비하면 네. 너무 적은 출전 빈도에 또 이제 기다려준 팬들한테는 사실 실망만 안기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기억이 좀 있는 선수고 티아고 알칸타라에 대해서는 좀만 건강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티아고 알칸타라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2013년부터 20년까지 했으면 이제 한 7년 뛴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시즌당 바이언 때는 그래도 막 30경기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겠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리고 특히 저는 2019-20 시즌 트래블 할 때 그 티아고의 기여는 공수다 됐기 때문에 진짜 대단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약간 요즘 뛰는 선수들 중에서 이 티아고 같은 유형 선수가 있나요? 뭔가 딱 떠오르는 선수는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볼 이쁘게 차는 선수? 아니, 볼 이쁘게 차는 선수는 많죠. 네. 근데 뭐 그런 패싱력도 장착이 돼 있는데다 중요할 때 또 이제 한 방 이런 거 딱 날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누 같네 마이누. 마이누? 느낌이 마이누? 스타일이 좀 보면 마이누 같은 느낌도 나는데 오히려 비슷한 유형을 좀 뽑자면 마이누도 워낙 기술적이니까. 네. 비티냐 얘기 나오고 비티냐? 페드리 얘기 있고. 비티냐는 좀 더 역동적이지 않나? 근데 티아고 알칸타라도 이게 부상으로 지금 우리가 기억이 너무 희미해져서 그렇지. 여기도 이제 그런 거 되게 괜찮아. 비티냐 얘기 엄청 많네. 근데 약간 이 선수 그 아버지가 마지뉴였죠? 마지뉴. 네, 맞아요. 네. 마지뉴. 되게 좀 현란한 어떤 독특한 동작들이랄까 본인만의 어떤 리듬이 좀 있는 선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볼을 주는 템포라든지 그 어뢰슛처럼 뭔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되게 독특한 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정말 DNA 자체가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을 좀 드는 선수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경기 보면은 선수들이 그런 킥을 라이나 킥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이나 킥. 라이나로 찍 가는 그 반대 전환 되게 킥. 되게 좀 뭐랄까 빠르고 직선적인 가슴 킥. 그 어깨 높이로 쭉 날아가는 이거 그런 약간 킥. 선수 용어인가요? 선수용 아. 라이나로 차. 그 공 못 차는 애들은 이제 붕 뛰어서 맞아. 차는데 공 잘 차는 애들은 눌러 때려야 발등으로 되는 딱 눌러 때리면 그 어깨 높이로 그냥 쭉 날아가는 굉장히 일직선으로 빠르고 쫙 그런 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선수로 평가받았다. 형 같이 뛸 때는 그런 킥 찼던 거는 뭐 황예성 형님 아니에요? 아니죠. FC 서울에 지금 감독을 영입하고 계신 깨기동 감독님. 김기동 감독님이 김동완 감독 그거 잘했어요? 아우 기가 막혔습니다. 아 진짜? 그 라이트 윙이 오른발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른발 밑에다가 정확하게 킥을 배달해줘요. 진짜? 그리고 나와서 또 전환 나오면 또 그 미드필드에서 잡아가지고 카파 축구 아직도 기억납니다. 카파. 와, 카파 축구가 카파. 볼이 이렇게 축 두꺼비처럼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 큰 발등으로 라이너 킥을 딱 때리는데 또 왼쪽 또 윙 인사이드 대고 있으면 거기로 배달돼. 미쳤다. 오른발 왼발 다. 어. 그때 막 한 39살 때니까 축구에 눈을 뜨고 계셨을 때. 도사 때네요. 그렇죠. 축구 도사가 네. 됐을 때. 모든 게 다 보일 때. 이거 되게 좀 예상 외의 대답인 것 같아요. 저는 김기동 감독, 그러니까 이게 선수 시절 이미지가 그 정말 많은 경기를 뛰신 그냥 좀 철인 김기동, 약간 이런 이미지만 좀 세게 나와 있어. 성실하다 이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한 39, 38에 제가
뵀거든요. 네. 그때 처음 뵌 거예요? 그 전부터 경기는 알고 있었어요. 경기하는 거는 워낙 공도 잘 차시고 영리하게 차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39, 8에 이제 뵈니까 뭐 개인 운동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뭐 워밍업 같은 거 할 때 리프팅 이런 게 귀찮다고 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제 눈 감고도 찰 수 있는 거야. 계속 하니까. 그리고 킥 같은 것도 그냥 감이 워낙 많이 차니까 살아 계시니까 네. 그때도 뭐 이런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그런 라이나 킥을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오, 라이너킥의 황제 김기동. 그렇죠. 네. 오, 좋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는, 이거 이제 질문에 이게서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 한때 월클이었나? 저는 월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월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근데 뭐 개인마다 좀 네. 다른가? 저는 근데 월클 좀 후하게 주거든요. 네. 전 단기로는 월클이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 근데 저는 남들보다 아마 월클 기준이 되게 후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분들도 의견은 좀 비슷하신가요? 티아고 알칸타라? 월클에 갈 뻔했죠. 갈 뻔했다. 난 느낌? 저는 월클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는데. 그 시즌만 보면 월클이었던 시즌이 그때는 있었죠. 근데 좀 오랫동안 좀 활약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부상도 부상 관리도 그것 또한 실력이 돼요. 맞아요. 괜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티아고 알칸타라라는 또 뛰어난 선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점 저희가 다뤄봤고, 자, 그다음 아칸지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큰 대회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뭔가 이런 승부차기나 좀 중요한 그런 길목에서 실축하는 경우가 좀 나오죠. 막말로 잉글랜드, 프랑스, 카타르 월드컵 때도 해리케인이 페널킥을 이제 실축을 한 장면이 있었고, 조르지뉴 같은 경우도 유로에서 우승을 했고 뭐 이제 발롱 포디움 들어가고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승부차기에서 실축 경험이 있고, 아칸지가 이번에 잉글랜드 스위스전에서 정말 잘했잖아요. 뭐 공수 양면에 걸쳐서 너무 좋은 실력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승부차기에서 아칸지만 못 넣었습니다. 네, 아칸지만 못 넣어서 이제 스위스가 떨어지게 됐는데, 사실 이 아칸지라는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오기 전까지는 이 도르트문트까지 아칸지는 뭔가 지금의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아칸지 하면 생각나는 저 암사낭. 근데 그건 팩트잖아. 암산 대회에서 우승 한 번 했었나 그래가지고 수학적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방송 나와서도 암산 개 잘하던데 네, 보니까. 그런 좀 뭔가 실력파, 수학 실력파이기도 하고, 사실 아칸지는 글쎄요, 저는 수비수로서 가진 툴은 빠르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속도 있는 수비수는 저는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이 선수의 문제는 공중볼. 그 공중볼에 대한 단점을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위치를 잡을 때나 뭔가 수비를 해야 될 때 자기 스스로 생각이 많아지니까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실수들이 저는 나왔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도르트문트 때. 그런 단점도 명확한 선수고 반대로 장점 또한 명확한 선수다. 속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속도가 빠른 부분이 아칸지는 그래도 분명 강점으로 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특히 맨시티 오기 전 도르트문트 때는 본인 스스로도 느꼈을 그런 공중볼에 대한 확실한 문제점. 그리고 그때는 아직 선수로서도 성장이 덜 됐던 시기다 보니까 판단이나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서 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면서 그때는 특히 좀 고점과 저점을 많이 오락가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원일이 형은 이제 또 같은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은 아칸지 같은 선수들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이런 센터백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공격형 센터백. 좀 이제 많이 도전적이고 올라가네. 뭐 쪽 낼 때 쪽 내주고 네. 뭐 이런 약간 김민재 같은 느낌의 센터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아칸지 같은 경우는 뭐 파워도 있고 네. 넓은 이제 커버 범위가 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원이 형도 비슷한가요? 지금 이제 또 맨체스터 시티 와서는 아칸지가 뭐 워낙 잘하고 있어서. 잘하죠. 워낙 잘하고 지금 아칸지는 저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번 유로 때 승부차기에서 실축은 했지만 그런 거는 뭐 다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최고점에 있고 이 고점에서 아칸지가 계속 활약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 스위스에서 아칸지, 그 다음에 밑에 바로 위에 자카, 이 두 명의 어떤 빌드업으로 인해서 스위스가 그래도 선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칸지를 맨시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감 있는 센터백으로 이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펩 아래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 특히 이제 수비 쪽에 치중되어 있는 선수들이 지금 보면은 되게 좋은 실력을 큰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막말로 네덜란드 지금 아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로드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저는 스페인에서 로드리 빠지면 거의 팀 전력의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핵심 너무, 중 핵심. 예. 그리고 뭐 라포르트라든지 이제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펩이 추구하는 그 축구가 분명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볼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더 많이 선수들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맨시티 가면서? 네, 왜냐면 펩 가르디올라의 팀은 기본적으로 전술 자체가 볼을 오래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결과를 항상 보여주는 팀이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보다 더 좋은 동료들과 뭔가 볼도 주고받고 전술적으로도 본인이 뭔가 펩을 만나면서 새롭게 얻게 되는 영감,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아칸지만 보더라도 3선이 되는 선수로 성장을 했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센터백에 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도 어쨌든 경기를 물론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 포지션도 경험해봤다는 것 자체가 선수의 시야에는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죠. 야, 원일이 형은 그럼 좀 펩 가르디올라 같은 감독 유형은 좀 선호하나요? 그러니까 약간 선수로서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저는 선수할 때는 굉장히 선호를 안 했었는데 네. 그 경기를 은퇴하고 보면은 오히려 줄 때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잘 잡고 쉬운데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는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한테는 좀 경기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선수 때는 왜 안 선호? 선수 때는 이제 내가 이런 공을 못 찬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점. 뭔가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점을 안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잡고 쉬운데 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선수 생활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꺼풀을 못 벗어나는 그런 선수 생활할 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아칸지가 이번에 실축하긴 했지만 스위스도 이번 대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아칸지 활약상도 너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유로 4강은 이제 다른 국가들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총 4국가거든요.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4강 사다리가 이제 완성이 됐고 스페인이랑 프랑스가 붙고요. 네덜란드랑 잉글랜드가 붙습니다. 스페인, 프랑스가 지금 이 넘어가는 새벽이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네. 지금 형이 네, 제가 중계합니다 이거. 네. 네. 그리고 이 스페인 프랑스 경기에 그 피터 형님이 오시죠? 아니 잉글랜드 분이 잉글랜드 경기가 아닌데 와요. 네. 네. 잉글랜드 경기가 아닌데 피터 형님이 오셔가지고 주원영, 파비앙, 그리고 피터 이렇게 이제 셋이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입중계도 굉장히 이제 좀 꿀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덜란드, 잉글랜드는 글쎄요. 일단 스페인 프랑스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스페인이 지금 차포를 좀 떼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페드리 부상당했고요. 카르발 그리고 르노르망이 나오지 못해서 수비 쪽 그리고 미드필더진에 이제 결장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스페인 입장에서 좀 대체가 가능할지도 지금 팬들은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페드리 자리는 아마 올모가 나오겠죠. 올모. 올모가 워낙 잘했어요 독일전 때.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올모가 나왔을 때 좀 더 박스를 순간적으로 타격하는 그 움직임 있잖아요. 굉장히 오히려 올모 선수가 잘 가져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랑스가 되게 수비가 견고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좌우 윙에 니코 윌리엄스랑 야마를 통해서 상대 수비의 좌우 폭을 벌리는 데 상당히 잘 능력이 있는 팀이고 그럴 때 사이 공간이 비는데 그쪽으로 올모 선수가 싹 들어가서 센스 있는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 르노르망 자리는 아마 나초가 뛰겠죠. 그리고 꼭 르노르망이 없더라도 빌드업은 뭐 라포르트랑 우나이 시몬이 오히려 좀 핵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초가 뭐 그래도 경험을 사이어서 잘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요. 카르발의 자리가 사실 좀 걱정이죠. 왜냐면 이 오른쪽 풀백 자리가 뽑은 선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카르발이 못 나올 때 예상되는 선수가 그럼 헤수스 나바스거든요. 근데 헤수스 나바스로 음바페나 테오를 막아야 되는데 걱정이 사실 좀 많이 됩니다. 스페인. 그러면 오른쪽 풀백에 대해서. 근데 이제 헤수스 나바스가 그래도 이제 앞에 평가전이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나온 그게 또 있어서 뭔가 대체가 될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어쨌든 1군급은 아닌 상황이 이제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메워야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원래는 이제 모라타도 뭐 경고 누적이나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는 현재 방송상 이제 오류라고 하고 출장 가능하고요. 4강에서 스페인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네 팀 봤을 때는 뭔가 전력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한 경기 내용이나. 경기를 보면 네. 가장 그 뭐랄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명확해요. 스페인은. 그래서 되게 눈에 띄는데 근데 이 정도로 선수가 이제 빠지면 사실 큰 어떤 공백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또 프랑스야. 프랑스가 그지같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는 프랑스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사실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 네.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스페인은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원일이 형은 스페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번 유로 저는 때. 스페인 우승 한다고 제가 그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언제죠? 그 전에 대회 시작하기 전에?
뭐 한 예선 정도 할 때. 아 예선 정도? 너무 공수 밸런스가 좋아서 그 로드리가 너무 조율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이 이번 경기도 프랑스를 잡지 않을까? 네. 자, 그럼 프랑스. 프랑스가 어쨌든 공격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밋밋한데 지금 어쨌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공격수들이 다 좀 애매하잖아요. 네. 프랑스가. 결정력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냥 그리즈만 같은 자원들도 좀 부진한 게 있는데다가 은바페가 이 마스크 때문에 경기력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프랑스는 결국 수비가 강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긴 하거든요. 수비 덕에 저는 4강으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요. 공격은 사실 에이스 은바페는 어쨌든 지금 당장 제약이 따른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좋은 폼을 기대하기가 우리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은바페 파트너 자리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치. 랭달 콜로무아니가 나와도 소속팀에서의 부진이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이고 튀람 좀 실수가 많고 결정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덴벨레도 기복이 심하고요. 근데 그나마 덴벨레가 여기서 고점 한번 긁히는 날은 또 여지없이 잘하기 때문에 그나마 덴벨레가 왠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조별리그 때 덴벨레는 많이 부진했지만 또 토너먼트 때 덴벨레 나와서 뭔가 분위기 바뀌고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덴벨레가 낫다면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하나 가장 큰 부진은 역시 그리즈만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폼이 떨어지면서 노세아인 것 같아요. 그리즈만도. 그리즈만이 역할을 해주는 걸 어려워하다 보니까 캉테, 추아메니, 라비오 뭐 라비오 이외에는 뭐 카마빈가가 또 나오겠죠. 어쨌든 이 나머지 미드필더 자원들이 카마빈가가 지금 프랑스 대표팀에서 선발로 경기를 많이 뛴 게 아니어서 동료들하고 호흡이 생각보다 안 맞더라고요. 이 선수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최고였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호흡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뭔가 데시안 감독이 자주 안 쓰는 것 같고 나왔을 때의 퍼포먼스도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라비오도 그렇고 추아메니도 그렇고 캉테도 그렇고 결국 이 미드필더 조합을 봤을 때 공격적으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줄 선수는 또 해줬던 선수는 결국 그리즈만인데 그리즈만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데시안도 여기서 대처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 주원이 형은 프랑스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답답하죠. 근데 사실 그리즈만하고 은바페 전체적으로 파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은바페가 다 해줘야 되는데 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프랑스는 에이스인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안 터지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도 4강전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스페인하고 프랑스는 쉽게 예상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스페인이 조금은 뭐 짜임새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즈만이나 은바페는 언제든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예, 특히나 또 이런 큰 경기에서. 그리고 어쨌든 이 2018년에 월드컵 우승을 했고 카타르 월드컵 때도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결승전에서 뭐 사실상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경기를 또 한 점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원일이 형도 뭐 전체적으로 생각은 좀 비슷하신가요? 프랑스에 대한 부분? 그렇죠. 예. 은바페가 너무 빨리 가. 뒤에서 좀 쫓아줘야 되는데 은바페 스피드를 나머지 선수들이 못 따라가는 느낌인데 좀 이번에는 박자를 좀 맞춰서 네. 한 골은 넣어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 경기를 쭉 보고 있으면 은바페가 지금 생각보다 이 마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은바페 옛날에 저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니어 팔을 동시에 골키퍼에게 선택하게끔 좀 강요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이거 파다. 이거 파포스다. 했는데 니어로 꽂고 그리고 이거 니어로 깔아차겠다. 아니면 뭐 니어 쪽으로 노리겠다. 했는데 파포스트로 거기서 이제 해버리는 그 선택지를 끊임없이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비 입장에서도 진짜 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라고 봤는데 뭐 요새 지금 프랑스 경기 보면은 은바페가 공 잡았을 때 영향력도 그렇고 마무리 슈팅도 지금 너무 안 되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딱 그게 이번에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토너먼트나 이런 큰 대회는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딱 부합하는 게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이랑은 좀 어떻게 될지. 사실 스페인도 이제 공격력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뭔가 공격수들의 무게감이 지금 엄청 세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이 매치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장담할 수 있는 건 별로 좀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 낀 경기는 이제 그 신뢰가 아예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잉글랜드 낀 경기는. 그건 똑같아. 아니 그거는 이미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 낀 경기, 잉글랜드 낀 경기 인정하는데 상대가 이제 스페인하고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재밌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4강전은 이제 재밌을 거라고 봐. 네. 저는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이 잉글랜드 저는 스위스랑 경기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스위스가 좀 재밌었거든요. 나 이번에 보면서. 근데 이제 잉글랜드 묻으면 이제 바로 그 축구 같은 느낌이 너무 세게
오는 게 좀 있거든요, 진짜로. 아니 형님도 잉글랜드 경기 보시면서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수준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재미는 없다. 네. 수준 높은 그 지루한 뭔가 경기야. 벌어져야지 재밌는데 네. 벌어지지 않고 딱 그 틀 안에서만 하니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보면은 이게 뭐 백포를 쓰든 백스리를 쓰든 뭐 루크쇼 돌아오면 좀 다를까 싶다가도 그냥 그대로 좀 노잼 경기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크고. 뭐 형철이도 아마 뭐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잉글랜드 그 네덜란드가 얼마나 잉글랜드 늪에 빠질지 좀 궁금해요. 네덜란드는 사실 딱 그 공격하는 대형이 확고하거든요. 그 네덜란드 재밌거든 축구 보면. 재밌게 하고 공간 들어가는 것도 확고하고 뭐 경기 안 풀린다 싶으면 베고르스트 같은 자원 넣어가지고 높이 보강해주고 대파에 2선으로 내리고. 근데 문제는 그냥 잉글랜드가 이제 축구를 하면요, 그냥 다들 늪에 빠져요. 말린다는 거지. 전개 잘하는 팀도 템포를 막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데 잉글랜드가 공정하면 템포를 안 끌어올리니까 덩달아 약간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전 왠지 약간 말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가. 네. 많은 골을 넣거나 뭐 많은 공격기를 만들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네덜란드가 또 이제 공격을 잘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골잡이가 좀 부족하니까. 아니 네덜란드도 센데 그런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나 특히 이제 중앙에서 잡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도 이제 골로 공격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중계 중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데파이 그 머리띠 빼야 된다니까. 그 머리띠 빼면 내가 봤을 때 올라가. 근데 그 후반에 데파이를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내려가지고 학포랑 같이 왼쪽 맞아요. 공격을 하게끔 하니까 좀 그리고 낫더라고. 국대 학포가 지금 잘하거든. 학포가 진짜 잘해. 왼쪽 윙에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아니 걔 좋던데 그 키 크네. 베오르스트. 베고르스트. 제가 볼 때 걔 들어가니까 완전 좀 베고르스트를 달라졌잖아요. 선발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제가 볼 그것도 때 방법이지. 각포 인스윙에 베오로스트 뚝배기 한 방 터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언제야? 트리키예전에서는 베르바인이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베르바인이 아무것도 못했어. 막 그 바로 하프타임에 바꿨잖아요. 네, 진짜 아무것도 못. 그래도 저는 이거 쿠만이 되게 빠르게 판단하는 거 보고 이거는 확실히 이 베르바인 안 좋다는 건 다 이제 인지가 돼 있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 이제 채팅창에 지르크지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지르크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어쨌든 최초부터 그 대체말 타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레귤러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그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우선순위에서는 살짝 밀리지 않나 이제 그런 좀 느낌이고, 아직도 변함 없나요? 네덜란드 우승? 저는 네덜란드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수비 뭐 안정화 됐고 앞에 그 약간 좀 뭐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애들이. 미드필더가 3선이? 아니, 전 전방에 전방이요? 네. 뭐 대파에도 약간 좀 부족해 보이고 뭐 시몬스는 뭐 그만큼 못 해주고 있고. 시몬스 더 보여줘야 맞아, 돼. 더 잘해야지 사실. 근데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직 변함 없습니다. 저는 뭐 대회 시작부터 전 네덜란드가 왠지 좀 우승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수비가 엄청 탄탄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생각보다 위기도 좀 많고. 네. 그러니까 멤버는 정말 좋은데, 그리고 네덜란드 보면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진짜 기깔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제 마무리가 이제 안 됐다라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보면은 스페인 대 프랑스, 네덜란드 대 잉글랜드, 이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예상 한번 해보죠. 스페인 프랑스 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래도 저는 스페인이 유리하지 않을까. 네, 공격이 너무 약해요, 프랑스가. 그냥 약한 것도 아니고 좀 너무 약한 수준이라 스페인이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올모가 미드필더에 나왔을 때 기대가 좀 많이 돼요. 더 역동성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원일이 형도 아까 얘기했듯이 스페인이 스페인. 좀 유리하다. 그 주원이 형 코파 그때 그 했잖아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요? 네. 그 워터팍 소 이지 매치 나왔었잖아요. 워터포스 이지 매치는 올라갔잖아요. 존나 하드 매치였거든요. 네. 진짜 개하드 매치. 올라갔으면 됐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워터포스 이제 올라가는 팀을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용까지 쉽다고는 안 했어요. 그 내용이 워터팍 소 이지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채팅창에서 나왔어요. 추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갔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이제 딱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누가 올라갈 것인지 결정하기 너무 쉽다. 고민거리가 안 된다. 워터포스 이지 매치다라고 했죠. 네. 네. 그럼 어제 네 경기 중에 세 경기 맞췄습니다. 네, 브라질 우루과이를 틀렸죠. 네. 네. 그럼 여기 스페인 프랑스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스페인 프랑스는 이제 이 현지 방송사에서 근데 잘못했다. 모라타가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굉장히 이거 큰 실수죠. 징계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모라타가 나오냐 못 나오냐 지금 그치. 모라타 지금 이번 대회 때 최전방 꽤 잘해주죠. 공격수거든요. 연계도 잘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라타가 못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 프랑스 손을 들려고 했는데 모라타 나온다?
그러면 스페인이 뭔가 좀 단순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모라타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많은 선수가 빠졌지만 지금 공백이 있지만 모라타 덕분에 저는 스페인이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라타가 골 하나 넣어주나요? 모라타는 스페인의 지금 그 모습을 봤을 때 골도 골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어떤 도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점 뭐 이런 거. 기점 내지 모라타의 움직임 때문에 뭐 미끼 역할을 해줘서 다른 선수들이 골 넣는 네. 그런 장면을 기대해봐야죠. 아, 거기서 이제 좀 기대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있고. 네. 자, 그러면 네덜란드, 잉글랜드는 어떻게 봅니까? 네덜란드, 잉글랜드는 이게 이건 네덜란드, 잉글랜드 왔다박소 이지 매치? 뭐 이게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 그 약간 추면 그 픽은 저희가 제일 나중에 듣겠습니다. 제일 강조해야죠. 네. 전 그래도 네덜란드 승. 근데 시원시원한 경기가 아닐 것 같아요. 잉글랜드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1대0, 뭐 2대1 이런 좀 한 끗 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덜란드. 결국 잉글랜드는 이번에도 그 커밍홈이 안 된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스카이 스포츠인가 어디 잉글랜드 TV 자막 보니까 결승 편성 안내하는데 잉글랜드를 이미 띄워놨더라고요. 아, 그래? 한쪽 대전에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들어가는 순간 이거 약간 그거 이미 끝난 거거든요. 네. 네. 원일이 형은 네덜란드, 잉글랜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잉글랜드가 좀 체력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여기는 90분 안에 끝냈거든. 딜케이크를. 워커가 그 각포를 꽉 막으면서 또 한번 꾸역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부차기 보나요 혹시? 승부차기는 안 갈 것 같아요. 길게 가면 연장 정도. 그렇죠. 케인이 뭐 하나 넣지 않을까. 자, 왜 이거 왓더팍 소이지 매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축구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네. 보면은 오, 히스토리? 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아시안컵 어떻게 됐죠? 우리 아시안컵 4강에 떨어졌습니다. 네, 내용 어땠죠? 안 좋았죠. 네, 그런 내용 갖고 있으면 4강이 마지막이에요. 네.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이제 그 유럽의 역사가 오래 안 가네. 한국이다. 네. 오래 안 가고 역사가 저는 한번 네. 아니 저는 이제 뭐 이 두 나라가 그래도 나름 이제 그 유럽에서 축구 강국으로 많이 이렇게 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얘기 나오길래 뭐 유로 뭐 96, 뭐 이때 여러분들 그때 경기 보셨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근데 그 히스토리는 이제 불과 이제 6개월 전. 이번 그 역사는 이번 연도였다. 역사는 역사죠. 역사는 반복된다. 네. 예. 근데 다른 국가인데요? 다른 국가인데 어떻게 역사가 반복되죠? 풍기는 냄새가 비슷해요. 잉글랜드 경기 내용과 결과를 가져가는 내용들 보면 냄새 비슷합니다. 그래서 4강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내용 갖고 네덜란드가- 있어요. 네덜란드입니다. 아, 네덜란드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픽한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스페인 대 네덜란드 결승이네요. 네. 근데 채팅창에 참고로 저 아저씨 스위스한테도 잉글랜드가 진다고 했다. 아, 맞네. 그 얘기 하긴 했네. 네. 근데 뭐 이제 뭐 다 맞췄으면은 뭐 주원이 형 뭐 그냥 토토해야죠. 그렇죠. 네, 네, 직업이 이거는 이제 이건 좀 쉬워요. 왓더포스 이지 매치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왓더포스 이지 매치라고 한 건 다 올라가거든요. 네, 왓더포스 이지 맞습니다. 스페인 대 근데 네덜란드. 몇 번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추면영 얘기해서 네덜란드 골랐는데 졌다. 뭐 해가지고 뭐 배상해라 뭐 이런 식의 채팅 안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 네덜란드면 이거는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제 결승전 매치. 그때 이제 네덜란드가 이니에스타에게 이제 통화의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될지. 근데 저는 나는 왜 프랑스가 올라갈 것 같냐. 진짜 또 꾸역꾸역 수비로 그 막아가지고 막고 하다가 연장도 아니야. 승차. 승차 가서 매냥이 또 이렇게 막 딱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왜 이렇게 또 잉글랜드가 또 어떻게 해서 올라갈 것 같냐 느낌이. 프랑스 잉글랜드 매치면은 우리 이제 외국인 피터와 이제 파비앙이 와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세트 어디 구해야 될지 몰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유로까지 저희가 오늘 쭉 봤고요. 부디 우리 박주호 형님 진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신 차리시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수업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